건물 앞에 대기 중인 택배 차량. 알바생 라오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일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족해? 지금 받는 거? 에이, 불안정하잖아요. 사수인 지영도는 아직 20살이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훈이는 형도에게 20살 때 꿈이 뭐냐고 묻습니다. 나? 가수 되고 싶었지. 시간이 되었는지 훈이는 택배 물품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야, 씨, 포장 좀 제대로 해라. 우리가 안 하는데요, 부장. 니들이 던지고 지랄을 하니까 이렇지. 형사들 진짜 짜증나네. 어이, 새끼가. 좋은 형사도 있지만 저런 병신 같은 형사도 있다는 현실. 형사들은 증인을 이송하기 위해 준비 중일 때 훈이도 이곳에 나타납니다. 아이, 안전해요. 갑시다. 야 김치 왜 일로 왔어? 뭐야 저거? 박 형사 금방 뭐야? 아 이거 또라이 같은데요? 아이돌인데. 나 정말 증언할 생각이 없어. 택배 기사로 위장한 훈이는 사실 살인 청부회사 알바생이었고 지영도는 그 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평범한 금속 제조 회사로 위장한 이 살인 청부 회사에는 직장 내규가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형도의 직장 상사 권 이사는 특히 까탈스럽기로 유명했죠. 늦었네. 2시간 전에 복귀했어야지. 양 주인님, 작업할 때 장갑 좀 끼시라고요. 장갑 끼시라니까. 응? 왜 늦었어? 죄송합니다. 알바 쓰자고 한 거 자기다. 형도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전직 킬러 반지훈 부장. 반 부장은 은퇴 후 횟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행도야,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버티래. 퇴직금까지 다 받고 나오는 기라. 형도가 회사 관둔 걸 후회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선 말이다. 애증인 기라. 떠나면 돌아오고 싶고 돌아오려고 하니까네 밉고. 반 부장과 대화라도 하고 나면 형도의 공허함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키 꼽혔다. 어차피 내 가고 나면은 다 니끼다. 다음날 형도는 알바생 훈이네 집을 찾아갑니다. 어머니 계시니? 엄마 죽었는데요. 싸가지 없는 애들은 조폐야 제맛이죠. 이렇게 어머니 계셔? 훈이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셔오는 순간 형도는 살짝 당황합니다. 왜일까요? 훈이의 어머님 되시죠? 훈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부탁을 받아서요. 죽은 훈이가 모아놓은 돈을 전달하며 형도는 어머니와 잠시 차를 한잔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오빠 새끼가 독하긴 해. 오빠한테 새끼라고? 아빠 죽던 날에도 연락 왔잖아. 그만해. 갑자기 왜 지랄이야 진짜. 뭐? 잠깐 숨 좀 돌릴게요. 졸업할 때까지만 좀. 엄마 가수했잖아. 형도가 어릴 적 배달 일을 하며 가장 좋아했던 가수가 바로 훈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이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추억에 잠겨있는 동안 아침 일찍 대표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군대 쪽으로 확실한 족보가 있거나 사회성 지수가 높은 애들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동네 양아치들 데려다 우겨놓으면 심부름 센터랑 뭐가 다르겠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대표는 특별히 아끼는 형도에게
전 사수인 진채국 부장에 대한 감시를 맡깁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수 원래 영업부 막내였어. 몰려동 시절부터 쭉 같이 온 거야. 뛰어난 킬러 중 한 명인 진 부장은 7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채국 부장 해외 출장 갈 거 아니야. 7살 난 아들이 택시에 치였어. 진 부장은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한 채 동네 아이만 봐도 종일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안 할 거면 나가요. 아이씨. 형도는 계속 진 부장을 감시 중입니다. 만약 회사로 복귀하면 진 부장은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도는 그를 설득할 생각이었는데 네가 날 해고시킬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거 아닙니다. 진 부장님. 됐으니까! 돌아와서 일이나 하라 그거야 지금? 나 그만둔다고. 감시 실패로 회사에서는 진 부장에 대한 해고 명령이 곧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권총 손잡이로 맞은 거 맞지? 근데 별일이다. 우리 지과장님이 실수를 다 하고 처음이잖아. 죄송합니다. 일 봐. 무엇 때문일까요?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던 완벽한 킬러 형도는 뭔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란 곧 암살을 의미합니다. 전 사수에 대한 암살이라니 그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형도가 들린 곳은 은밀하게 훈이가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선 이미 훈이가 해고된 것으로 보고된 상황이었죠.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엄마하고 동생이 있는데 자기 잘 따른다면서. 그래서 아까워진 거야? 그냥 넌 알바였으니까. 형도는 다른 암살 임무를 끝내고 훈이 어머니 미연에게 저녁 초대를 받습니다. 서다리, 먼저 들어가. 무슨 일 있어요? 보고서 좀 부탁할게. 죄송했어요 저번엔. 괜히 걱정되고 답답해서. 훈이 사고 부분은 회사에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 처리 됐대요? 너 17살이다. 아 뭔데?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당황해서 그만 그 매운 고추를. 물 드세요. 형도는 미연을 만날 때마다 평소 절제되어 있던 감정들이 꿈틀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지금 이 시간이 꿈만 같은 형도. 점점 더 모르겠어요. 좋은 엄마는커녕 그냥 엄마도 못 되는 것 같아. 좋은 엄마 맞아요. 이때 회사로부터 진 부장 해고 승인이 떨어집니다. 형도는 내키지 않지만 진 부장 암살을 시행할만 했습니다. 회사 업무니까요. 지과장 술 마셨어? 나 가족들하고 외식 나왔어. 너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거절하고 싶지만 해야만 하는 해고 업무. 도망가실 수 있었잖아요. 그대로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살기 싫어. 빨리 끝내. 오랜만에 회사 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장에서 부장으로 진급하는 지용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박주임, 예. 휙 오고 있지? 사무실로 가보러 가지고. 사무실로? 우리 산에 있는데. 야 서대리, 너 그걸 스테이크 자르러 왔냐? 어? 죄송합니다. 자 들어. 대표님이 한 말씀 해주실 거야. 낙하산 출신이라 그런지 권이사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합니다. 이따 오면은 해. 명패 오면은. 저기 오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형도는 어느새 미연과 데이트를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이거. 응? 야, 그거 하나에 얼마짜리인 줄 알아? 친구는 지금 운영 중인 카페를 미연에게 넘겨주고 싶었지만 미연은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형도는 그냥 흘려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가 인수해라. 좋은 남자도 만나고 사람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해? 회사원. 형도는 미연과 대화 중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됩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유미연 씨 노래. 저요, 사실 육미연이 아니라 육미연이에요. 윤미연. 육미연이 그렇게 좋아? 추억의 가수였던 미연과 설레이는 데이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난 택배 암살 사건을 조사 중이던 형사는 형도를 알아봅니다. 저기요. 이건데요. 술 드셨어요? 아니요. 아이고 술 냄새가 나는데. 안 나는데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회사 다닙니다. 됐죠 이제. 미연이 건넨 회사 명함으로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다음날 형도는 진 부장 해고 실패로 대표에게 불려갑니다. 일을 하는 걸로 했으면 했어야지. 조용히 가시죠. 너나 조용해 이 새끼야. 낙하산 주제 끝까지 하라 말아야. 넌 알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하필 이럴 때 형사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형도의 업무 실패가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 무슨 일이시죠? 형도는 이런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미연과의 데이트를 이어갔고 심지어 그녀를 위해 카페까지 인수하려 합니다. 중국집 콜? 바꿔 드실래요? 아 육미연 다 먹었네. 괜찮아요. 나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야. 농담이에요, 농담. 면 씨. 예뻐요. 구라야. 농담이에요. 서로 구라치며 좋은 감정을 키워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회사입니다. 형도의 임무 실패를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이미 미연과의 만남까지 대표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맙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그는 부하 직원들과 다음 업무 장소를 향합니다. 그런데 내부터 하는 게 낫지 않냐? 막힐 것 같아서요. 뭔가 분위기가 서대리. 네? 막혀도 그쪽으로 가지. 네가 나를 해고시킬 수 있을 것 같냐? 그 여자 걱정 안 돼요? 그만하자. 회사에서 해고 명령이 떨어진 걸 알게 된 형도는 훈이와 가족부터 먼저 피시시킵니다. 너 살아있는 거 회사에서 알았다고. 여보세요? 그리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반부장에게 이들을 맡기고 형도는 떠나게 되는데 차 세우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이들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영화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나오는 동안 더보기란에서 영화 구매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리뷰는 참고만 하고 영화 전체를 시청하는 걸 권장합니다. 회사가 먼저가 일 제대로 못한 네 잘못 아이가. 너야 일 그만두면 아무것도 없다. 죽은 진 부장과 마찬가지로 형도는 언제부턴가 회사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꿔 드실래요? 그리고 미연을 만난 이후로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훈이 다친 거 교통사고 아니죠? 말 좀 해봐요. 알고 싶어요?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가 모아둔 현금만 되찾아오면 미연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새 삶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진 않았어요. 다행히 별탈 없이 돈을 찾아왔지만 그 앞을 기다리고 있던 건 반 부장의 배신이었습니다. 평생 사람 죽이는 새끼가 새 출발. 퇴직금 받을 때까지 회사에 버티는 것만이 살 길이라 충고했던 반 부장의 말을 형도는 지키지 않았고, 반대로 반 부장은 자신이 회사에 복직하기 위해 형도의 신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말했지. 월급쟁이는 월급 끊길 때까지 회사에 빼를 묻는 기다. 저 사람들 다 보내주시고요, 부장님. 그가 원했던 건 이런 결말이 아니었는데 단지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을 뿐인데, 어릴 적부터 동경했던 그의 첫사랑은 그렇게 자신의 눈앞에서 죽고 맙니다. 형도에게 회사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회사를 위해 일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회사가 저지른 이번 일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무너뜨리던지 자신이 무너지던지 둘 중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러지 말자. 더러워도 참고 가는 거잖아 우리. 대표님 여기 안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건 아무도 형도의 머리는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퇴근해. 형도는 필사적으로 모든 회사원을 제거했고 마지막으로 대표만 제거하면 복수도 끝이 납니다. 이때 회사에 뒤늦게 나타난 권이사. 됐어. 시신이 몇 군데? 그만둔다고. 그만둔다고! 관도. 훈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갑작스런 권이사의 공격에 둘은 다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개새끼 이거. 야, 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어? 평소 형도를 마음에 안 들어했던 권이사는 그동안 쌓였던 분을 풀려다 역습을 당하고 맙니다. 건물 총소리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이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고, 형도는 마지막으로 훈이를 탈출시킨 후 자수를 합니다. (2012년) 영화 회사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 때문입니다. 영화 아저씨에 비하면 액션씬의 부족함이 좀 보이고
존윅에 비하면 또 총격신의 부족함이 보이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암울한 킬러 이야기임에도 시종일관 낡은 레코드판에서 들려오는 음악처럼 정적인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주인공의 조곤조곤한 대사부터 유미연이 흘러간 노래까지 킬러 영화치고는 과격함보다는 차분함이 더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존윅과 비슷한 세계관을 지닌 살인 청부 회사라는 독특한 설정부터 실제 회사를 다녀본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상황까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론 킬러 영화로 보다가 리얼 직장 다큐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존윅을 먼저 봐서인지 다소 어설픈 총격전, 특히 한 손으로 총을 들고 쏘는 장면에서는 실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존윅이 국내 기준 2015년에 개봉했고 회사원은 2012년에 개봉한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질적 차이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영화 회사원은 이대로 묻히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살인청부 회사라는 독특한 설정을 갖고 드라마로 리메이크 된다면 킹덤, 인간수업 못지않은 한국만의 정서를 잘 살린 또 다른 킬러의 세계관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도 소지섭 그대로 캐스팅해서 영화 이후의 이야기를 다뤄도 좋고 아니면 새롭게 리부트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형도가 미연의 음악과 함께 나오는 회상씬은 백미 중 하나입니다. 영화 아저씨와 우는 남자 이후 한국 킬러 영화를 거의 안 봤는데 이번 영화를 직접 보면 왜 추천하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더욱이 30대 이상의 직장인이라면 반부장의 대사와 함께 영화 속 미연의 음악이 계속 귓가에 맴돌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도 한국판 존윅이라 생각되는 영화 회사원, 만약 드라마로 리메이크 된다면 소지섭 대신 어떤 배우가 어울릴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영화 회사원 추천하며 지금까지 캡틴 람이었습니다. 회선 말이다. 애증인 기라. 떠나면 돌아오고 싶고 돌아오려고 하니까네 밉고.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